국기뉴스 유수윤 기자가 전하는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수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한번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잦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바로 위암이기 때문인데요. 위암은 국내 발병률 1위이지만 초기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갖고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위암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위암은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흔한 만큼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암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얼마나 계실까 싶기도 한데 정의부터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암, 어떤 암입니까? 위암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위암의 대부분은 위의 점막세포에서 기원하는 위선암이고요.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위벽을 침윤해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을 지나 위 밖으로 퍼지거나 위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또 혈액을 통해 간 같이 이런 주요 기관이나 복막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위에는 위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위궤양도 있고요, 위염도 있죠. 그런데 어떤 원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악성 종양인 이 위암이 발병을 하는 걸까요?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관련 인자로는 위 수술의 과거력,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습니다. 또 식이 요인으로는 질산염 화합물, 예를 들어서 식품 처리제, 염장식품, 가공 육류, 훈제식품, 또 짠 음식, 탄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담배는 위암 발생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위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1.5에서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에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암이 위암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그 다양한 요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유독 위암에 취약한 이유도 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맵고 짜고 불맛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또 찌개나 국같이 이런 걸 함께 먹는 습관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이나 불에 탄 음식 같은 식습관 때문에 한국인에게 위암이 많이 발병한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런 음식들이 위에 어떤 위험 부담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먹자마자 소화가 이루어지거나 영양분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벽에 있는 많은 세포와 접촉합니다. 따라서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화가 되면서 세포 변화를 일으켜 위암이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소화되기 전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음식물에 있는 각종 그 어떤 좋게 말하면 영양분 그런 온갖 그 영양소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위암의 발병 요인하면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요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암 발병 그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는 겁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률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감염률이 60%에 달하며 이 가운데 1% 환자에서 위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6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감염률이 높습니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침 등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되는데 한국인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 때문에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개인 접시를 이용해서 덜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흡연, 음주 같은 환경적인 영향도 받겠지만 뭐 유전력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습니까? 위암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족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식습관에 영향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근 동향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암이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최근 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녀 전체 위암 발생 인원은 2016년 3504명에서 2017년 29,68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 순위는 변동 없이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남성에게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았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지난 2018년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남성은 전체 환자의 67.3%인 10만 6,291명, 여성은 32.7%인 5만 1,631명으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한 약 2.1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2.1배. 그러니까 남성 환자가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많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유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이외에도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유병률의 남녀 간 차이, 그리고 흡연, 음주, 식습관의 차이로 인해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성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을 때고요. 연령대별로 또 나눠서 살펴볼까요? 2018년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보면 60대 환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가 27.3%, 50대 2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은 60대가 33.3%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70대 28.3%, 50대 21.5%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남녀 모두 60대와 70대 위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통계만 놓고 보면 60대, 70대 환자가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젊은 환자니까 한 20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40대, 50대 정도에서 지금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왜일까요? 조기 진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만 40세 이후 위내시경 검사가 활발해지고 있죠. 비록 50대 위암 환자가 가장 많지만 40대 암 환자가 30대에 비해 약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40대에 발생한 위암이 위내시경 검진을 통해 50대에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위암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좋은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 부분이 뭐 다양한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위암도 사실 조기에 발견해야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김평수 건국대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위암 5년 생존율은 76% 정도이고 그중 조기 위암의 비율은 한 70%를 넘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 2기, 3기로 진행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떨어지면서 진행성 위암은 5년 생존율이 한 60%, 이렇게 장기로 멀리 전이된 위암은 6%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위암 역시 어쨌거나 다른 많은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을 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인해서 생존율이 높아진 거라고요? 네, 2013년에서 2017년 기준 위암 생존율은 2001년에서 2005년 58% 대비 약 18.5%포인트 증가한 76.5%로 집계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 생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검사,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 위라는 부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시경 검사,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조기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검진이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요. 초기에는 내시경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더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암의 증상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위암이 생겼을 때 일단은 어떤 증상으로 좀 드러나게 될까요?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면서 또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진행성 위암의 경우 암이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복통, 소화불량,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후기 위암으로 진행되면 구토나 토혈, 혈변,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암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뭐 구토, 복통 사실 이런 건 위궤양이라든지 위염, 다른 위 관련된 질환과도 너무나 증상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검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부터 좀 받는 게 좋겠습니까? 네. 구토,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 이제 좀 눈에 띄는 증상은 사실 3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후라면은 네네. 이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이나 위장 조형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조기 위암 환자의 80%는 이런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사실은 더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 변변으로 간주되는 그런 위의 점막이 얇아진 상태를 말하는 위축성 위염, 위 점막의 정상 구조물이 소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 암은 아니지만 정상 또는 종양 조직이 E형을 수반해 증식하고 있는 E형성 등이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고등급 E형성의 위암 발생률은 33에서 85%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위궤양으로 위 부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남아있는 조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정상인의 2배에서 한 6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암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법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죠. 네,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의 방침과 완치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이런 암의 병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 1기 중에 점막층에만 암세포가 있는 경우 내시경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며 1기더라도 점막 하층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위절제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위 2기, 3기의 경우 위절제술을 통해 치료하게 되는데요. 또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4기의 경우는 수술은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암 병기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 자체가 달라지는데 치료법 또한 이게 종류별로 좀 나뉘잖아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네, 위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개복수술이고요. 일부 위암의 경우 삶의 질을 고려해 내시경 점막 절제술, 복강경 위절제술, 로봇 위절제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전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며 근치적 위절제술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암을 치료하기 위해 보조적 항암 치료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방법들로 위암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뭐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조기에 빨리 이 어떤 질병이든 특히나 위암을 또 발견을 하라는 이유가
생존율이 높아지고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기 암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을 때 완치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기암에서 수술을 시행했을 때 완치율은 85에서 9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조기암은 복강경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데요.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 크기도 개복 수술에 비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변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라면 사실은 뭐 수술보다는 일단 다른 치료를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게 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암 진행 속도를 늦춰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수술 전 검사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도 실제 개복 시에는 수술 가능한 3기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고 보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치료받는 것도 환자, 의사 모두가 또 고생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또 최선이겠죠. 자,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팁도 좀 들어볼까요? 식이요인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짠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 불에 탄 음식, 부패한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축성 위염,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돼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실시를 해야 하고요. 또 발병 위험을 낮추는 좋은 음식으로는 신선한 야채, 과일 등 이런 비타민 A, C, E가 많이 포함된 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자들을 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군요. 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짜거나 매운 음식, 탄 음식, 흡연은 귀 건강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무료 국가 암검진이 40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젊은 층은 건강검진에 소홀할 수 있지만 40세 전이라도 만약 소화불량이라던가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직계가족 가운데 위암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경험이 많은 재직형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위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발생률이 높고 그리고 초기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빨리 발견해야 완치율이 높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기 검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